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리스트라고 하는 거를 실제로 이용해서 여러분이 문제에 적용해보는 부분들을 다뤄보도록 합니다. 먼저 리스트는 그룹과 공유라고 하는 차원에서 활용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실제로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문제를 풀 때 내가 어떤 형태의 리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풀이에 적합한지를 파악해가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먼저 그룹과 공유에 대해서 이제 그룹 문제, 그룹이라고 하는 거를 다루는 문제와 공유를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두 개의 가장 큰 차이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서로 그룹 간에 공유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나눠집니다. 예를 들면요. 그냥 그룹은 이와 같습니다. 쇼핑몰 상품들을 예를 들 때요. 메이커 X에는 X1이라는 상품이 있고 메이커 Y에는 어떤 상품도 없고 메이커 G에는 G1, G2라고 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즉 X1이라고 하는 상품이 Y나 Z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냥 그룹별로 독립적인 아이템이 존재하는 문제는 그룹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서 리스트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만약에 동일한 상품이 서로 다른 메이커에 포함된다면 그거는 공유 문제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룹 문제 역시 푸는 방법은 크게 레코드라고 하는 거를 이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부리스트라고 불리워지는 걸 사용하는 겁니다. 각각 레코드의 리스트 사용과 부리스트의 리스트 사용 역시 배열이라고 하는 재료와 연결 리스트라고 하는 재료, 배열이라고 하는 재료와 연결 리스트를 이용한 재료, 그러니까 연결 리스트라는 재료를 이용한 문제 해결, 각각 이렇게 두 가지씩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교수님이랑 같이 각각 레코드를 이용해서 어떻게 그룹 문제를 풀고 부리스트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레코드라고 하는 건 별거 아니고요. 다음 아래와 같아요. 이와 같이 그룹과 엘레먼트를 함께 다루는 기록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게 그룹이 속하는 그룹이고요. 이게 그 그룹에 속하는 요소인 엘리멘트입니다. 그룹, 엘리멘트. 그래서 장점은 단순해요. 왜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딱 봐도요. 그냥 쭉쭉 이어 붙이는 구조잖아요. 데이터 하나 들어오고 연결하고 데이터 하나 들어오고 연결하고 데이터 하나 들어오고 매우 단순합니다. 단점은 레코드를 순회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총 레코드의 개수가 n개면 b고 n이 소요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레코드를 이용한 리스트 사용은 이와 같습니다. 이거를 배열을 이용해서 구현할 수도 있고 연결 리스트를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겠죠. 배열을 이용하는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이게 핵심이겠죠. 그쵸? 그래서 2차원 배열을 선언을 해요. 2차원 배열의 첫 번째 이렇게 요 구간은 각각 엘리먼트를 요 구간은 그룹명을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요. 이렇게 데이터가 관리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 하나 들어오고 데이터 2개 들어오고 데이터 3개 들어오고 총 지금까지는 n이 3인데 나머지 n까지 저장을 할 수 있는 배열 공간이 존재하는 거겠죠. 그쵸? 자, 이 그림을 기억하시고
이 밑에 실제로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같이 살펴볼게요. 초기화 뭐 이렇게 배열 선언하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니까 n이 0이면 되겠죠? 어떻게 구현했죠? 수도 코드는요. init 그룹이라고 하는 메서드 이름을 갖고 바로 이렇게 초기화하는 겁니다. n은 0. 보시죠. 즉 어떠한 그룹도 엘리먼트도 들어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순회. 자, 기억하시죠? 순회란 실제로 데이터 스트럭처를 한 바퀴 돌면서 안에 들어있는 요소들을 한 번씩 확인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걸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이게 데이터 1번, 데이터 2번, 데이터 3번이었으니까요. 이렇게 이동하면서 각각의 엘리먼트를 출력하면 되는 거죠. 자, 순회 알고리즘 볼게요. 메소드는 트러블 그룹이라고 해서요. 그룹 넘버를 줍니다. 즉 지정된 그룹만 방문하고 싶은 거죠. 어떤 말인지 알겠죠? 즉 지금과 같은 레코드 볼게요. 이렇게 있을 때 x, y, g 뭐 교수님 의미로 예를 들게요. y2, g3 이렇게 있을 때 내가 만약에 x라고 하는 그룹이 어떤 엘리먼트 요소를 갖는지 돌아보고 싶다면 이렇게 해서 시작점으로부터 너 x니? 하고 x1 출력하고요. 너 x니? 아니. 너 x니? 아니. 이렇게 하나만 출력하는 방식이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요. 포문을 돌 때 이게 단순하게 레코드 방식은 쭉 이어 붙인다 그랬잖아요. 시퀀설하게. 그러니까 큰 무리 없이 0에서부터 1-1까지 진행을 하면서요.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이 각각이 V0, V1, V2에 해당하죠. 그리고 요점 그룹이라고 하면 실제 그 밑에 있는 이 그룹 넘버를 얘기하니까 그 그룹 넘버가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그룹과 같다면 엘리먼트를 출력하는 거고요. 다르면 출력하지 않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그룹 순회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룹 순회. 자, 삭제는 어떻게 해요? 뭐 간단하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이 삭제는 특정 노드를 삭제하는 게 아니라 그룹을 삭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회하듯이 돌면서 내가 원하는 삭제를 원하는 그룹이었으면 그 노드를 지우면 되겠죠. 그리고 특정 위치에 노드를 지우는 방법들. 그러니까 그룹을 지우는 거는 그 같은 그룹을 갖는 노드들을 모두 삭제하는 거고, 노드를 삭제하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어요. 자, 보시면요. 결국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 다 순회를 하는 거죠. x, y, g, x1, y2, g3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이 방향으로 순회를 하면서 내가 삭제하고자 하는 그룹이 나오면 그렇죠. 이게 지금 수도 코드로 보면 V가 실제로 배열이니까요. 이거의 그룹 정보가 내가 찾고 있는 그룹이랑 같으면 어떻게 해요? remove I 하고 있죠. 그쵸? 배열의 경우 remove 하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여기를 삭제하고 싶었으면 이렇게 한 칸씩 당겼죠? 배열 같은 경우는요. 연결 리스트는 어땠죠? 연결만 다시 하면 됐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돼 있죠. 지금 했는데 여기 넣을 거고요. 제가 요거를 교수님 삭제하고 싶었을 때 어땠어요? 이 여기를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여기 연결하고 얘는 반납했죠? 풋노드고요. 네, 그럼 됐었어요. 자, 어때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지금 우리는 그냥 연결 리스트 혹은 리스트에서 그룹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것들을 묶어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는 배열을 이용해서 구현을 했었고요. 지금은 연결 리스트를 이용해서 구현을 해보죠. 다양한 연결 리스트 중에서 이중 연결 리스트를 이용해서 구현을 한번 해볼게요. 좋은 점은 기억 장소 사용의 최소화라는 점입니다. 앞에서 레코드 같은 경우는 배열로 구현하다 보니 배열로 구현을 하다 보면 어땠어요? n이라고 하는 공간을 미리 잡아놓고 내가 이만큼만 데이터를 채울 수도 있었죠. 여기는 눌리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기억 장소를 완전 옵티멀하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중 연결 리스트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기억 장소를 굉장히 옵티멀하게 사용할 수 있죠. 자, 볼까요? 이중 연결 리스트인데 얘는 헤드 앤 테일러가 있는 이중 연결 리스트네요. 그쵸? 이중 연결 리스트는 어땠어요? 자, 기본 노드 타입을 살펴볼게요. 기억하셔야 돼요. 얘가 프리브였고요. 얘가 넥스트였습니다. 여기는 엘레먼트가 들어가고요. 프리브는요, 앞에 노드의 주소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넥스트는 뒤에 노드의 주소, 시작 주소인 거예요. 시작 주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쵸? 그래서 앞 노드의 시작 주소. 넥스트는 뒤 노드의 뒷노드? 뒤쪽에 오는 노드의 시작 주소를 가리키고 있으면 됩니다. 초기화는 어때요? 헤드 앤 테일러가 있는 이중 연결 리스트니까 이와 같이 헤드, 테일러가 있어서 서로를 헤드의 넥스트는 테일러고요. 테일러의 프리브는 헤더에 해당이 되겠죠. 그쵸?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니셜라이즈하는 방법 이렇게 먼저 각각을 할당해야 되니까요. getNode 하고요. 그리고 교수님이 이렇게 연결했던 것처럼 헤더의 넥스트는 테일러고 테일러의 프리브는 헤더죠. 조심할 거 빼먹기 쉬워요. n 아무런 데이터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n은 0으로 초기화합니다. 자, 순회가 뭐였어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레코드 리스트를 이중 연결 리스트로 구현하는 거니까요. 그룹을 순회하는 거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룹 순회 똑같죠? 앞에 배열로 선언했을 때와 같습니다. 계속 검사하는 겁니다. 검사하면서 여기는 엘리먼트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그룹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그룹 체킹 하시면 돼요. 그룹 체킹 체크 하셨죠? 자, 봅시다. 그러니까요, 마찬가지로 P의 헤더에 넥스트를 담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헤더, 테일러, 그리고 좀 요 그림을 보고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서 예를 들어보죠. 순회를 해요. 내가 원하는 그룹 순회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다 확인하고 내가 찾고자 하는 순회하고자 하는 그룹과 정보가 같으면 앞에 있는 엘리먼트를 출력하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P는 움직일 거니까 H의 next를 담았습니다. 왜 H의 next를 담아요? H의 next가 실제로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고 있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while문을 돌죠.
P는 계속 움직일 거예요. P는 점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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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할 건데 점프하다가 테일러와 같은 순간은 어떤 순간이죠? 네, 순회를 다 한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while문을 빠져나오고 끝을 내죠. 그래서 지금 여기 while문 안에 있는 체킹 조건이 P가 테일러랑 같니 다르니, 같다면 끝내고 다르다면 계속 next, next, next를 체킹해라는 뜻입니다. 자, P.그룹 지금 어디 있어요? P 헤더에 next에 있었으니까 첫 번째 노드에 있어요. 첫 번째 노드 여기. 얘의 그룹을 체크하면 되겠죠. 얘의 그룹이 내가 순회하고자 하는 그룹 정보와 같니?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엘리먼트 출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P를 이동시켜요. P의 next니까 다음 두 번째 노드로 이동 하면서 계속 그룹 체크 이동, 그룹 체크 이동, 그룹 체크 이동, 결국 빠져나오면서 테일러 도달, 이렇게 순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삭제하는 방법도 한번 알아볼게요. 삭제를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중 연결 리스트는요, 결국 프리브와 넥스트에 대한 설정만 잘 해주면 되는 거였어요. 이렇게 얘를 삭제할 경우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삭제할 경우 이렇게 주고받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보시죠. P에 H의 next를 또 담았네요. 왜죠? 이 H의 next가 결국 첫 번째 노드이기 때문이고요. P라고 하는 걸 별개로 담은 이유는 P로 계속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임시 포인터 변수예요. 교수님, 왜 직접 H로 움직여서 H로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H에 H.next 그리고 H가 테일러랑 다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고치면 안 되나요? 네, 안 돼요. 그러면 헤더를 잃어버리잖아요. 계속 우리는 관리란 걸 해야 돼요. 아, 이 그림이 아니죠? 이중 연결 리스트로 이렇게 연결됐을 때 처음 시작하는 헤더, 끝나는 테일러 관리가 되어야 실제로 여기가 지금 제가 데이터가 들어있지 않는지 들어있는지, 그리고 뭐 어디를 어떻게 지울 건지, 어디에 데이터를 집어넣을 건지에 대한 기준이 다 이 헤드 앤 테일러이기 때문에 절대 변경되면 안 되고 유지가 되고 고정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임시 변수 P에다가 H 주소를 담아서 H는 항상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좀 사설이 좀 있었네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세요. 삭제를 해요. 어떻게? 언제까지 반복문을 돌아요? 내가 요 테일러에 도달할 때까지죠. 자, pnext라고 하는 데에다가 p.next를 담았어요. 네, 두 번째 노드로 이동을 시키네요. 일단 두 번째 노드를 일단 담아놔요. 그림으로 그려줄게요. 잠시만 일단 끝까지 가볼게요. 그리고 나서 p가 내가 원하는 그룹 정보랑 같니? 네, 같대요.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 노드를 지워요. 지금 p노드를 지우는 겁니다, 여러분. p노드. p노드가 뭐예요? 그렇죠. 지금 내가 지우기 원하는 그룹 노드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n을 빼요. 그리고 p에 다시 pnext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pnext를 세이브했다가 다시 리스토어를 해요.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뭐죠? 그렇죠. 지금 내가 p를 지울 거니까 미리 p의 next 정보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얘가 지금 p예요. 내가 얘를 지울 거야. 그쵸?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지금 얘랑 연결이 되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요 p next 정보가 반드시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p는 지울 거니까 접근할 수 없잖아 나중에. 그래서 미리 p next에다가 p를 잡아놓고 다시 이 p를 지운 다음에 p가 얘를 가리키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룹이라고 하는 방법이 필요한 경우, 이와 같이 뭔가 그룹핑이 필요한 문제들을 어떻게 코딩할 수 있는지 알아봤어요. 특히 이런 다항식의 항들 있잖아요. 우리가 아마 실습 문제로 나갈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이게 A라는 식이고 이게 B라는 식이면 A 더하기 B식을 구하라, 이런 거예요. 결국 독립적인 컴포넌트들이잖아요. 이렇게요. 그쵸? 이런 것들을 더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건 빼는 거고요. 대학의 강좌 같은 경우는 공통적인 요소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공유되어야 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럼 교수님, 공유되는 개념이 뭔지 아직 잘 잡히지 않는 것 같아요. 헷갈립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좀만 기다리세요. 자, 일단 지금 우리 레코드를 이용해서 리스트를 구현하는 방법까지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레코드 타입입니다. 이제는 부리스트 타입으로 리스트를 구현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이야기할 거예요.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짠, 짠, 이렇게. 오늘 우리 학습 목표입니다. 아시겠죠? 레코드의 리스트를 사용하는 배열을 이용한 방법과 연결 리스트를 이용한 방법을 방금까지 얘기했고요. 부리스트라는 걸 이용해서 리스트를 표현할 겁니다. 그때 부리스트를 2D 배열 혹은 연결 리스트 배열을 이용하는 거죠. 얘는 1D 배열이었습니다. 그쵸? 이게 큰 차이점이죠. 자, 왜 부리스트라고 할까요? 이게 큰 리스트, 그리고 이게 서브 리스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장점은 특정 그룹 관련 작업 격리 처리가 가능합니다.